저 약골이 첫날 밤에 죽을지도 모른다던데. 신방에 누운 병약한 신랑. 그때 창문이 깨지며 산적 5명이 칼을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신부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병약하던 신랑이 벌떡 일어나 검을 뽑았습니다. 단 3번의 검질에 산적 5명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쓰러진다던 그 약골이 어떻게 이런 일을. 알고 보니 그는 10년간 산속에서 수연한 조선 제1의 검객이었습니다. 병약한 척 살아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화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복을 받아가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한양에서 남쪽으로 하루 거리. 작은 마을에 이판서 댁이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예전에 한양에서 벼슬을 하다가 낙향한 양반이었습니다. 2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이석과 둘째 이강이었습니다. 큰아들 이석은 건강하고 씩씩했습니다. 키도 크고 힘도 세서 마을 젊은이들 중에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반면 둘째 이강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약골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가늘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헐떡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강을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저 도련님은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참 안 됐네. 양반집 도련님이 저 모양이라니. 이판서 어르신도 걱정이 크시겠어. 이석은 동생을 무시했습니다. 아우야,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라. 바람이 세니 쓰러지겠다. 이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집안을 이어야겠구나. 너는 평생 방 안에만 있어라. 이강의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몹시 걱정했습니다. 강아, 오늘은 약을 먹었느냐? 네, 어머님. 먹었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옷을 두껍게 입어라.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을까? 이강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강은 20살이 넘었지만 혼처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병약한 사위를 원하겠습니까? 혼담이 들어와도 이강의 모습을 보면 모두 도망갔습니다. 저런 약골과 혼인하면 과부 신세 면하기 어렵겠어. 아이도 못 낳을 것 같은데 무슨 혼인이람. 이판서 부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둘째 아들이 혼인도 못하고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소판서라는 양반이었습니다. 소판서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소영이었습니다. 소영은 건강하고 씩씩한 아가씨였습니다. 키도 크고 활쏘기도 잘했습니다. 말타기도 능숙해서 남자들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너무 강해서 혼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런 여자와 혼인하면 남편이 길을 못 피겠어. 아내가 남편을 눌러안고 사는 꼴이 되겠군. 소판서가 이판서에게 말했습니다. 이 어르신, 우리 2 집안이 혼인을 맺으면 어떻겠소? 이판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오? 큰아들 이석은 이미 혼인했는데. 아니요. 둘째 도련님 말이오. 이판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강희는 몸이 약하오. 좋은 혼처를 찾기 어렵소. 소판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소. 우리 딸도 성격이 강해 시집가기 어렵소. 서로 딱 맞는 혼처가 아니겠소. 이판서는 망설였습니다. 병약한 아들과 건강한 딸의 혼인.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둘째 아들에게 혼처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맙게 받아들이겠소. 2 집안은 혼인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약골 도련님이 건강한 아가씨와 혼인한다더군. 첫날 밤에 신랑이 죽을 수도 있겠어. 아가씨가 혼인하자마자 과부 되는 거 아닌가. 이강은 혼담 소식을 듣고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강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흐릿한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강은 일어서서 벽장을 열었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에 낡은 보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열자 검 한 자루가 나왔습니다. 검은 빛이 흐르는 아름다운 검이었습니다. 이강은 검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 좋은 날을 받아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판서 댁에서는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이석은 불만투성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약골 아우에게 왜 그렇게 큰 돈을 쓰십니까? 강희도 내 아들이다. 혼례는 제대로 치러줘야지. 첫날 밤도 못 넘기고 죽을 텐데 무슨 소용입니까? 이판서가 화를 냈습니다. 입 조심해라. 내 아우를 그렇게 말하는 게 형답느냐? 이석은 혼자 방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약골 주제에 혼인까지 하다니. 아버님께서 나에게 주실 재산이 줄어들겠군. 이석의 아내도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서방님, 저 약골 시동생이 혼인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맞소.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소. 두 사람은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신부 소영도 혼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소판서가 딸을 불렀습니다. 영아, 혼인 날짜가 정해졌다. 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신랑 도련님이 몸이 약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 네, 들었습니다. 소판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좋은 혼처를 찾아주지 못해서. 소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도 성격이 강해 시집가기 어렵다는 것합니다. 소영은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약한 신랑을 내가 지켜줘야겠구나. 소영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병든 남편을 평생 보살피며 살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따위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례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이강은 여전히 병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하인들이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그냥 좀 쉬면 된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수근거렸습니다. 저 모습으로 혼례를 올릴 수 있을까? 혼례식장에서 쓰러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밤이 되면 이강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창문을 닫고 혼자 방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강은 벽장에서 검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검을 휘둘렀습니다. 쉭, 쉭, 쉭. 검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강의 몸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낮에 보던 약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땀이 흐를 때까지 검을 휘두른 후 이강은 검을 다시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약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이강의 어머니가 우연히 아들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쉭, 쉭. 어머니는 깜짝 놀라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검을 휘두르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게 우리 강희가 맞나?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구나. 때가 되면 말해주겠지. 혼례 며칠 전
이석이 동생 방에 찾아왔습니다. 아우야, 혼례 준비는 잘 되고 있느냐? 이강이 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콜록, 네 형님.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석이 비웃었습니다. 첫날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형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석이 문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이강은 형의 뒷모습을 보며 눈빛을 차갑게 가라앉혔습니다. 드디어 혼례 전날이 되었습니다. 이판서 댁은 분주했습니다. 하인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준비를 했습니다. 혼례 음식을 장만하고 집안을 꾸몄습니다. 이강은 방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강아, 내일이면 내가 장가를 가는구나. 네, 어머님.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를 잘 모셔라. 너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 부인을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강아, 너에게 무슨 비밀이 있지? 이강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어미는 기다리마.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이강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이강을 가르쳤습니다. 강아, 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이니라. 네, 스승님. 세상에 나가면 내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왜 그래야 합니까, 스승님? 노인이 이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숨길 줄 아는 사람이다. 진심으로 너를 아끼는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 앞에서만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거라. 이강은 스승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10년간 병약한 척 살아왔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 이석은 자신을 무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신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아픈 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진심이셨구나. 이제 신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약한 신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혼인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인도 진심일까? 아니면 아버님의 명 때문일까? 이강은 내일 혼례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강은 알지 못했습니다. 형 이석이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 계획이 첫날 밤에 실행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이 오히려 이강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혼례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판서 댁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하인들이 마당을 쓸고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혼례 음식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그 약골 도련님 혼례 날이지. 그래, 과연 무사히 혼례를 치를 수 있을까? 신방까지 가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거 아닌가? 이강은 신랑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도포를 입혀주고 갓을 씌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의 신랑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강아, 옷을 다 입었구나. 네, 어머님. 어머니는 아들의 옷깃을 고쳐주었습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마라. 기운이 없으면 쉬엄쉬엄 하거라.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 형 이석도 동생을 보러 왔습니다. 아우야, 신랑 옷이 잘 어울리는구나. 고맙습니다, 형님. 이석이 동생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오늘 밤을 잘 넘겨야 할 텐데.
그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강은 형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형님이 뭔가 꾸미고 있구나. 하지만 이강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네, 형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부 소영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소판서 댁에서 가마를 타고 이판서 댁으로 향했습니다. 소영은 붉은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얼굴에는 연지곤치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병든 신랑을 만나러 가는구나. 평생 간병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소영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가마가 이판서 댁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신부가 왔다. 어디 한번 보자. 가마에서 내린 소영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키가 크네. 남자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데? 저 신부가 약골 신랑을 평생 업고 살겠구나.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에 초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이강이 먼저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는데도 휘청거렸습니다. 하인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놓아라. 이강은 겨우 자리에 섰습니다. 소영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붉은 치마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소영은 초례상 맞은편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 봤습니다. 소영의 눈에 신랑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약해 보이시는구나. 창백한 얼굴에 가느다란 몸.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강도 신부를 보았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키도 자신보다 조금 컸습니다. 부인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강은 소영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연민이 보였습니다. 동정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전할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절을 올렸습니다. 이강이 먼저 절을 하려는데 몸이 휘청했습니다. 소영이 재빨리 손을 뻗어 신랑을 부축했습니다. 서방님, 조심하십시오. 이강이 놀라 소영을 봤습니다. 소영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소, 부인. 두 사람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교배례를 마치고 술을 나눴습니다. 합글레였습니다. 이강이 술잔을 들었으나 손이 떨렸습니다. 술이 흘러내릴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 자신의 손으로 신랑의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모습 좀 봐. 신부가 신랑을 돌보고 있어. 저러다 첫날 밤에 신랑이 죽으면 어쩌려고.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에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먹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신랑 이강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신랑 도련님은 어디 갔소? 혼례 치르느라 기운이 빠져서 방에서 쉬신다네. 역시 약골이구나. 이강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강아, 괜찮으냐? 네, 어머님. 조금만 쉬면 됩니다. 오늘 밤은 무리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니가 나간 후 이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잔치 마당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떠들며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강의 눈에 형 이석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이석이 낯선 사내와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흉악하게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이석이 사내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돈주머니였습니다. 사내가 돈주머니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주위를 살피며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이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형님이 저자를 고용했구나. 오늘 밤에 뭔가 벌어질 것이다. 이강은 벽장을 열고 검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밤 드디어 내 진짜 모습을 보이게 되는구나.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잔치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신방으로 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신방을 준비했습니다. 사랑채 끝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이강이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인들이 부축하려 했으나 이강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혼자 갈 수 있다. 이강은 휘청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저 모습으로 신방까지 갈 수 있을까? 쓰러지는 거 아닌가? 소영도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시녀들이 따라왔습니다. 마님, 첫날 밤이십니다. 서방님께서 몸이 약하시니 조심하십시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을 잘 모셔야겠다. 소영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신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붉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방 안이 따뜻했습니다. 이강이 먼저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나 같은 사람과 혼인해서 괜찮으신가? 소영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나는 병약하오.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소. 소영이 이강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얼마나 사시든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강은 소영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부인 고맙소. 서방님, 오늘은 피곤하시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소영이 이불을 펴며 말했습니다. 이강이 소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부인은 진심이시구나. 병든 남편을 끝까지 돌보려 하시는구나. 이강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누군가 몰래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이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왔구나. 소영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무슨 소리입니까? 모르겠소, 부인. 바람 소리인 듯하오. 창밖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개의 그림자였습니다. 모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석이 고용한 산적들이었습니다. 이석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신방에 들어가서 신랑을 죽여라. 그리고 신부를 납치해 오너라. 약골 동생만 없어지면 내가 모든 재산을 차지한다. 산적들은 담을 넘어 신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위는 조용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산적 우두머리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른 산적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둘, 셋. 산적 우두머리가 창문을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과당. 창문이 박살나며 산적이 뛰어들었습니다. 뒤이어 4명의 산적이 더 들어왔습니다. 5명의 산적이 칼을 들고 신방 안에 섰습니다. 소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산적이다. 소영은 재빨리 이강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방님, 제 뒤로 피하십시오. 산적 우두머리가 칼을 들며 웃었습니다. 여자는 우리가 데려간다. 약골 신랑은 여기서 죽는다. 다른 산적들도 칼을 들어 다가왔습니다. 소영은 이강을 보호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 안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강이 소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부인, 괜찮소. 소영이 놀라 남편을 봤습니다. 이강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라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서방님. 이강이 소영을 부드럽게 뒤로 밀었습니다. 부인, 잠시 뒤로 물러나 계시오. 이강이 일어섰습니다.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곧게 서 있었습니다. 산적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골이 저항하려고? 칼 한 번 맞으면 죽을 놈이. 산적 우두머리가 칼을 들어 이강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소영이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방님.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강이 벽장으로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그 속도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벽장을 열고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검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쉿. 이강의 검이 산적 우두머리에 칼을 쳐냈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산적 우두머리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다른 산적들도 당황했습니다. 약골이 검을 쓴다고? 이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병약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강렬한 눈빛이었습니다. 감히 내 신방에 들어와 부인을 위협하다니. 너희는 여기서 끝이다. 이강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산적들이 함께 달려들었습니다. 저놈을 죽여라. 5자루의 칼이 이강을 향했습니다. 소영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방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침착했습니다. 10년간 산속에서 갈고 닦은 검술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실력을 보일 때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인 앞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일 때였습니다. 이강의 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검질이 빛처럼 번쩍였습니다. 산적 하나가 칼을 떨어뜨리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검질에 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검질에 3명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단 3번의 검질이었습니다.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5명의 산적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죽지는 않았으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강의 검이 정확하게 급소를 찔러 힘을 빼놓았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촛불만이 흔들리며 타고 있었습니다. 이강은 검을 거두고 소영을 돌아봤습니다. 소영은 입을 벌린 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방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서방님께서 병약하신 게 아니었습니까?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강이 소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용서하시오. 나는 일부러 병약한 척 살아왔소.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소. 이강이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께서는 병든 나를 끝까지 돌보려 하셨소. 심지어 산적 앞에서 나를 보호하려 하셨소. 부인의 진심을 확인했소. 소영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서방님께서는 원래 건강하셨단 말씀입니까? 그렇소, 부인. 이강이 일어서서 소영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곧게 서 있었습니다. 나는 10년간 산속에서 검술을 배웠소.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소. 진심으로 너를 아끼는 사람 앞에서만 진짜 모습을 보이라고.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방님, 저는 정말 서방님께서 병드신 줄 알았습니다. 평생 간병하며 살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께서 속이셨다니. 소영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담겼습니다. 이강이 소영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하지만 덕분에 부인의 진심을 알았소. 부인께서는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분이시오. 앞으로는 절대 속이지 않겠소.
이강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앞으로는 솔직하게 사십시오. 저도 서방님을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첫날 밤에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형 이석이 이 산적들을 보냈다는 것을. 형과의 대결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결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판서 댁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신방마당에는 5명의 사내가 묶여 있었습니다. 산적들이었습니다. 이강이 밤새 그들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하인들이 아침 일찍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산적들이 왜 여기 묶여 있소? 이판서가 급히 나왔습니다. 산적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놈들이 누구냐? 산적 우두머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돈을 받고 신랑 도련님을 죽이러 왔습니다. 뭐라고? 이판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너희를 보냈느냐? 산적이 대답하려는 순간 이석이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입니까? 이석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동생은 죽고 없어야 하는데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산적들은 묶여 있었습니다. 이강이 신방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곧게 서서 걸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어찌 된 일이냐? 약골 도련님이 저렇게 멀쩡하게 걷는다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 이강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어젯밤에 산적들이 신방을 습격했습니다. 뭐라고? 이판서가 아들의 몸을 살폈습니다. 강아, 내가 다치지는 않았느냐? 괜찮습니다, 아버님. 이강이 산적들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저들을 제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약골 도련님이 산적을 제압했다고?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분명 뭔가 숨긴 게 있어. 이판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아, 내가 어떻게? 아버님, 제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강이 마당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병약한 척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0년간 산속에서 검술을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몸을 숨겼습니다. 이강이 하인에게 검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하인이 검을 가져왔습니다. 이강이 검을 뽑았습니다. 검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강의 검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쉭, 쉭, 쉭. 검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검술 시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강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검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당의 나뭇잎이 검에 맞아 정확히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공중에 던진 도리검에 맞아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지켜봤습니다. 이강이 검을 거두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제 모습입니다. 병약한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도련님. 조선 제1의 검객이십니다. 이판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아, 내가 이런 실력이 있었구나. 하지만 형 이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입니다. 동생이 죽기는커녕 엄청난 실력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음모가 밝혀질 차례였습니다. 이석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강이 산적 우두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저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저들을 보냈는지 산적 우두머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큰 도련님께서 저희를 고용하셨습니다. 신랑을 죽이고 신부를 납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석을 돌아봤습니다. 이석은 손을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이요. 저 산적놈들이 거짓말하는 것이요. 하지만 산적이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큰 도련님께서 주신 돈주머니입니다. 돈주머니에는 이석의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 판서가 돈주머니를 확인하고 분노했습니다. 석가, 이게 정말이냐? 내가 동생을 죽이려 했단 말이냐? 이석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용서하십시오. 이 판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찌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할 수 있느냐?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판서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석의 아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재산 욕심의 그만. 이강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형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판서가 놀라 아들을 봤습니다. 강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저를 죽이려 한 형님을 용서하라고? 이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도 욕심에 눈이 멀었을 뿐입니다. 혈육입니다, 아버님. 이 판서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석가, 너는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재산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석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싫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이석 부부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 한 나쁜 놈. 저런 놈은 벌을 받아 마땅해. 이석은 고개를 숙인 채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형의 몰락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이강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도령님이 실은 조선 제1의 검객이셨다더군. 10년간 병약한 척하신 거래. 어떤 분이 그렇게까지 하실까? 소영도 시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병든 남편을 돌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든든한 남편을 얻은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이강과 소영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소영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왜 10년이나 숨기고 사셨습니까? 이강이 하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소. 진정한 강함은 힘을 숨길 줄 아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을 찾으라고. 소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시험하신 것입니까? 그렇소, 부인. 부인께서는 병든 저를 끝까지 돌보려 하셨소. 산적 앞에서도 저를 보호하려 하셨소. 이강이 소영의 눈을 봤습니다. 부인의 진심을 확인했소. 소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서방님,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삽시다. 그러겠소, 부인.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달을 바라봤습니다. 첫날 밤의 혼란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급한 소식이 왔습니다. 이 판서의 옛 동료가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 판서님, 큰일 났습니다. 한양에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조정에서 검술 고수를 찾고 있습니다. 이 판서가 소식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하의 검술이라면 도적대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판서는 아들을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이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제가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이판서가 놀라 아들을 봤습니다. 안 된다, 강아. 너는 이제 막 장가를 들었다. 위험한 일에 나설 필요 없다. 이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10년간 검술을 배운 것이 이럴 때 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도적대에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나서야 합니다. 이판서는 아들의 단단한 눈빛을 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약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조심해라.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이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소영도 남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서방님, 다녀오십시오. 제가 집안을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이강은 짐을 꾸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검을 차고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배웅했습니다. 도련님,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도적대를 물리치고 오십시오. 이강은 손을 흔들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한양까지는 하루 거리였습니다. 이강은 쉬지 않고 말을 달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군사가 이강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이판서의 아들 이강이요. 조정에서 검술고수를 찾는다 하여 왔소. 군사가 이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젊고 멀쩡해 보이는 선비였습니다. 검술을 아신다고? 이강이 검 자루를 툭 쳤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까요? 군사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좋소, 들어가시오. 관하로 가시면 됩니다. 이강은 한양관하로 향했습니다. 관하 앞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검술고수라며 찾아온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허풍쟁이들이었습니다. 관하의 무관이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람, 나오시오. 한 사내가 나와 검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동작이 어설펐습니다. 무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력이 부족하오. 돌아가시오. 사내가 투덜거리며 물러갔습니다.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력이 형편없었습니다. 무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대로 된 검객이 없구나. 이래서야 도적대를 어떻게 물리치나. 그때 이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무관이 이강을 봤습니다. 젊은 선비였습니다. 검술을 배웠소. 네, 10년간 산속에서 배웠습니다. 무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속에서 누구에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좋소. 실력을 보여주시오. 무관이 나무 기둥을 가리켰습니다. 저 기둥을 베어보시오. 나무 기둥은 팔뚝만큼 굵었습니다. 보통 검으로는 한 번에 벨 수 없었습니다. 이강이 검을 뽑았습니다. 검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강이 숨을 고르고 검을 들었습니다. 잠시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검을 내리쳤습니다. 쉭. 검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나무 기둥이 깨끗하게 잘렸습니다. 단 한 번의 검질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무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실력이요. 10년 만에 보는 검술이요. 무관이 이강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이요? 이강입니다. 무관이 이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도령님, 도와주시겠소. 한양에 나타난 도적 때를 물리쳐 주시겠소. 이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제가 백성을 구하겠습니다. 무관이 이강을 조정으로 데려갔습니다. 왕께 직접 보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전에 들어간 이강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이강, 전하를 뵙습니다.
왕이 이강을 내려다봤습니다. 경이 도적대를 물리칠 수 있다 하던가. 그러하옵니다, 전하. 10년간 산속에서 검술을 배웠사옵니다. 왕이 신하들을 보았습니다. 경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한 신하가 나섰습니다. 전하, 저자는 너무 젊습니다. 도적대는 수십 명입니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관이 반박했습니다. 전하, 이 도령님의 검술은 보통이 아니옵니다. 한 번에 나무 기둥을 베었습니다. 분명 도적대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강에게 기회를 주겠다. 도적대를 물리치고 오너라. 이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하. 왕이 칼을 하사했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가거라. 이것은 내 칼이니라. 이강이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왕의 칼은 무거웠고 빛이 났습니다. 이강은 관할을 나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적대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한양 북쪽 산속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이강은 혼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무관이 군사를 보내주겠다 했으나 이강은 거절했습니다. 혼자 가겠습니다. 군사가 많으면 오히려 방해됩니다. 무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괜찮겠소. 도적이 수십 명이요. 이강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이강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숲속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산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참을 걷자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적대의 소굴이었습니다. 이강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도적들이 모닥불 주위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빼앗은 재물이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도적 우두머리가 크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큰 재미를 봤구나. 이강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소굴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도적들이 이강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누구냐? 감히 우리 소굴에 나타나다니. 이강이 검을 뽑았습니다. 왕이 하사한 칼이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나는 조정의 명을 받고 왔다. 너희를 체포하러 왔다. 도적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혼자서 우리가 수십 명인데 저놈을 죽여라. 도적들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침착했습니다. 10년간 갈고 닦은 검술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실력을 제대로 보일 때였습니다. 진정한 검객으로서 백성을 구할 때였습니다. 이강의 검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밤하늘의 검광이 번쩍였습니다. 이강의 검이 달빛 아래에서 춤을 췄습니다. 첫 번째 검질에 도적 셋이 칼을 놓쳤습니다. 두 번째 검질에 5명이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검질에 10명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강의 검술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도적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도망쳐라. 하지만 이강의 검은 더 빨랐습니다. 도망치려는 도적들의 다리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단 30번의 검질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도적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죽은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강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가르침대로 검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도적들이 다시는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했을 뿐입니다. 이강이 도적 우두머리 앞에 섰습니다. 우두머리는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살려주시오. 다시는 도적질하지 않겠소. 이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빼앗은 재물을 모두 돌려줘라.
그리고 관가에 가서 자수해라. 우두머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소. 용서해 주시오. 이강은 도적들을 모두 묶었습니다. 빼앗은 재물도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관아 앞에 도적대를 끌고 온 이강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게 어찌 된 일이냐? 혼자서 도적대를 모두 잡았다고? 무관이 달려 나왔습니다. 이 도령님, 정말 해내셨소? 그렇습니다. 모두 묶어왔습니다. 무관이 도적들을 확인했습니다. 한양을 괴롭히던 도적들이 맞았습니다. 우두머리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오. 당장 전하께 보고하겠소. 무관은 급히 대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강을 당장 불러들이거라. 이강이 대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이강 명을 완수하고 돌아왔사옵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이 혼자서 수십 명의 도적을 잡았다니 참으로 대단한 검술이로다. 왕이 신하들을 돌아봤습니다. 경들은 이강에게 무슨 상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한 신하가 나섰습니다. 전하, 벼슬을 내리심이 마땅하옵니다. 다른 신하도 거들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이 도령님께 무관 벼슬을 내리소서.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강에게 오위장의 벼슬을 내리노라. 그리고 한양의 큰 집과 밭을 하사하겠노라. 이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하오나 소인은 벼슬을 원치 않사옵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왕도 신하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벼슬을 거절하다니. 왕이 물었습니다. 경은 왜 벼슬을 거절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강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모시고 싶사옵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사옵니다. 벼슬은 소인에게 과분하옵니다. 왕이 이강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으로 욕심 없는 사람이로다. 좋다. 경의 뜻을 존중하겠노라. 대신 금은보화를 하사하겠노라. 그리고 이 칼을 가지거라. 왕이 하사했던 칼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내 칼이니 경이 가지거라. 이강이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왕이 미소 지었습니다. 경 같은 충신이 있어 과인은 든든하도다. 고향에 가서도 백성을 도우며 살 거라. 그것이 경이 할 일이니라. 이강은 금은보화를 수레에 싣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도령님께서 돌아오셨다. 한양의 도적을 모두 잡으셨다더군. 우리 마을의 자랑이십니다. 이판서 부부가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강아, 무사히 돌아왔구나. 어머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판서도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강아.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소영도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서방님, 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걱정했습니다. 이강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앞으로는 떠나지 않겠소. 이강은 왕이 하사한 금은보화로 마을에 좋은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다리를 놓고 우물을 팠습니다. 서당을 지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강을 존경했습니다. 이 도령님은 진정한 어른이십니다. 벼슬도 마다하고 마을을 위해 일하시다니. 한편 집에서 쫓겨난 형 이석은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아내마저 이석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했어요. 혼자 사십시오. 이석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석은 거지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마을마다 구걸하며 연명했습니다. 한때 건강하고 씩씩하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수척하고 초라한 거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석을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자가 바로 동생을 죽이려 한 나쁜 놈이지. 욕심이 화를 불렀구나. 어느 겨울날 이석은 굶주림과 추위에 쓰러졌습니다. 눈이 내리는 길가에 쓰러진 이석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이석은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동생을 죽이려 했던 내가 미쳤던 거야. 욕심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그때 누군가 이석을 발견했습니다. 이강이었습니다. 이강은 마을 순찰을 돌다가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봤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형 이석이었습니다. 형님. 이강이 형을 부축했습니다. 이석이 눈을 떴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우야. 형님, 일어나십시오. 이강이 형을 업었습니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판서 댁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저게석이냐? 어머님, 형님께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도 달려와 큰아들을 살폈습니다. 모성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석아, 괜찮으냐? 이석은 따뜻한 방에 누웠습니다. 소영이 죽을 끓여왔습니다. 이강이 형에게 죽을 떠먹였습니다. 이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우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죽이려 했는데. 내가 나를 살렸구나. 이강이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석이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하냐?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이강이 형을 일으켰습니다. 형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형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판서도 방에 들어왔습니다. 석아, 너도 이제 철이 들었느냐?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판서가 큰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마라.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살 거라.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석은 눈물을 흘리며 동생에게 절했습니다. 아우야, 고맙다. 형님, 일어나십시오. 그날부터 이석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강이 형을 위해 작은 밭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석은 그 밭에서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강과 소영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튼튼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판서 부부는 손주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강이가 아버지가 되었구나. 손주가 참 귀엽습니다, 어머님. 이강은 아이에게 검술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먼저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검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란다. 사람을 지키는 거야. 네, 아버지. 아이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형 이석도 가정을 꾸렸습니다. 마을의 과부와 재혼했습니다. 과부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석은 그 아이를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아버지. 그래, 우리 딸. 이석은 작은 행복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두 형제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석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아우야, 너 덕분에 내가 사람이 되었다. 형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이석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욕심이 나를 망쳤었지. 동생을 죽이려 하다니 정말 미쳤었어. 하지만 내가 나를 살렸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줬지.
이강이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지난 일은 잊으십시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 원수처럼 지냈던 형제였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강의 아들과 이석의 딸이었습니다. 오빠, 나 좀 잡아봐. 하하, 도망가라. 이판서 부부도 마루에 나왔습니다. 손주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화목하니 좋구나. 소영도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차 드십시오. 고맙구나, 며느리야. 마을 사람들도 이강 집안을 존경했습니다. 이 도령님 집안은 참 훌륭하네. 형제가 우애 있고 부모님을 잘 모시지. 우리도 본받아야 해. 이강의 집은 마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강은 옛 스승을 떠올렸습니다. 산속에서 검술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 진심으로 너를 아끼는 사람을 찾아라. 스승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부인 소영은 병든 자신을 끝까지 돌보려 했습니다. 형 이석조차 자신의 용서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강은 검을 들고 마당에 섰습니다. 왕이 하사한 그 검이었습니다. 검을 천천히 휘둘렀습니다. 검술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싸우기 위한 검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검이었습니다. 소영이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검술이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이강이 검을 거두고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10년간 병약한 척했던 것 후회하지 않소.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그 덕에 서방님의 진심을 알았으니까요. 이강이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부인을 만나 행복하오. 저도 서방님을 만나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첫날 밤의 혼란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마을을 물들였습니다. 이판서 댁의 굴뚝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판서가 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니 좋구나. 네, 아버님. 식사 후 이강은 마루에 홀로 앉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았습니다. 10년 전 산속에서 본 그 별들이었습니다. 스승님도 저 별을 보고 계실까요? 이강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잘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스승님의 대답 같았습니다. 잘했다, 강아. 내가 진심을 찾았구나. 이강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소영이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서방님,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부인, 우리가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소. 소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서방님.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별을 보았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이강의 아들은 자라서 훌륭한 검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람을 지키는 검을 배웠습니다. 이석의 딸도 자라서 현명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두 집안은 대대로 우애 있게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강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옛날에 병약한 척하던 도령님이 계셨단다. 알고 보니 조선 제1의 검객이셨지.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 사람을 찾으셨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강과 소영은 늙어서도 서로를 아꼈습니다.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할아버지, 검술 가르쳐 주세요. 하하, 그래. 이리 오너라. 이강은 손주에게 검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봄날 이강은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첫날 밤이 기억나오?
산적이 들이닥쳤던 그날 말이오? 소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서방님. 깜짝 놀랐었지요. 병든 줄 알았던 서방님이 검을 휘두르시다니. 이강도 웃었습니다. 부인께서 나를 보호하려 하셨지요. 산적 앞을 막고 서셨을 때, 그때 부인의 진심을 확인했소. 소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도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평생 그렇게 서로 지켜주며 삽시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힘을 숨길 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 욕심은 사람을 망치지만 진심은 사람을 살린다. 이강은 10년간 힘을 숨기며 진심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병약한 척했던 신랑의 이야기. 첫날 밤에 밝혀진 놀라운 비밀. 욕심 많던 형의 몰락과 용서.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의 승리. 이 모든 이야기는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이강과 소영은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 달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낀 부부였습니다. 이강이 소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다음 생에도 부부가 됩시다. 소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하겠습니다, 서방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진심은 거짓을 이기고, 사랑은 욕심을 이기고, 용서는 원망을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이강과 소영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